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 술, 담배도 하지 않고 몸에 좋다는 음식만 챙겨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에게서 당뇨 초기입니다. 고지혈증이 심합니다. 지방간도 보이네요. 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는다면 그 순간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스러우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하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소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매일 오르는 그 과일이 사실은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암살자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침마다 혹은 더위를 식히려고 한 입 베어 물던 그 달콤한 과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당을 치솟게 하고 콩팥에 무리를 주며 심장을 지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 듣기만 해도 배신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 40년간 노년 식습관을 연구해 온 의학 박사 오도진, 올해 73살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은 줄 알고 과하게 먹다가 당뇨 전 단계, 지방간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연구와 식습관 교정을 통해 저는 지금 혈관 나이가 50대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깨달은 충격적 진실과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켜줄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보약 과일 4가지를 공개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그동안 왜 병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활기차게 살 수 있는지 분명히 답을 얻으실 겁니다. 혹시 지금 과일을 드시며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더더욱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과일이 사실은 술보다 더 무섭게 몸을 병들게 하는 주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비밀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이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과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란 참외일 겁니다. 시장 한켠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참외 향기,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아삭한 탄력, 시원한 물에 담가 껍질 벗겨 한 입 베어 물면 그 달콤함이 온몸에 퍼지지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외는 물 대용으로 먹는다 하실 만큼 무심코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참외가 바로 신장질환과 신부전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과일이라는 사실을. 왜냐고요? 참외는 수분 함량이 무려 90%를 넘습니다. 겉으론 시원하고 부담 없어 보이지만 이 수분이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다리가 붓고 손가락이 붓고 심장까지 무겁게 짓누르지요. 시원하니까 더 먹어야지 했다가 사실은 심장이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혈당입니다. 참외는 의외로 당분이 높습니다. 한 번에 반 개, 한 개씩 드시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혈당이 치솟습니다. 나는 달달한 케이크나 빵을 잘 안 먹으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하시던 분들이 사실은 참외로 매일매일 숟가락 가득 설탕을 먹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여름마다 하루에 참외를 서너 개씩 먹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과일이니까 괜찮다, 물도 대신 된다 하셨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름 한철만 지나도 체중은 3kg 늘고 혈당 수치는 당뇨 기준을 훌쩍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분은 눈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술, 담배도 안 하고 고기도 잘 안 먹었는데 왜 제가 당뇨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답이 참외에 있었습니다. 참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심코 많이 먹을 때 그것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신부전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은 참외 한두 조각이 곧 심장에 부담을 주는 무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을만 되면 시장 골목마다 붉게 물든 감이 쌓입니다. 잘 익은 단감은 달콤하고 홍시는 부드럽게 녹아내려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과일이지요.
그런데 이 감이야말로 속을 서서히 굳게 만들고 결국 병원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변을 단단하게 해주니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많이 먹을 때입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신 어르신이 감을 즐겨 드신다면 그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속이 불편해서 과일로 달래야지 하고 감을 드셨다가 오히려 며칠씩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빈속에 감을 먹을 때 생기는 위석입니다. 위석이란 위 속에서 감의 탄닌과 위산이 뭉쳐져 돌처럼 굳어버리는 현상입니다. 한번 굳어버린 위석은 쉽게 녹지 않습니다. 결국 속이 더부룩하고 심한 경우에는 구토와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지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 전북에 사시는 72세 이순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감 두세 개를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속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가 점점 단단해지고 토할 것 같아요 라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 속에 작은 돌멩이만 한 위석이 여러 개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감은 달콤한 선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을 서서히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소화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 악화는 물론이고 위까지 굳어버려 일상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감은 한두 조각 후식 정도로만 즐기시고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과일이니까 괜찮다라는 방심이 결국 병원 침대에 눕게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귤류가 위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74세 김순애 어르신은 평생 과일을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귤 없이는 하루를 못 지내실 정도였지요. 겨울나려면 귤 상자 두세 박스는 기본으로 사둬야 한다 하실 만큼 귤은 어르신의 겨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하루에 10개 넘게 드셨다는 겁니다. 입이 심심해서 그냥 까먹다 보니 금세 한 바구니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해를 보내신 김순애 어르신은 결국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화끈거리고 누우면 위산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이대로 자다가 못 깨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깊은 잠을 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위산 역류가 심각하게 진행돼 식도 점막이 헐어 있었고 위염도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은 줄만 알았지 이렇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귤이 제 속을 이렇게 망가뜨렸을 줄이야. 여러분, 귤과 오렌지는 분명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 산도가 약한 위장을 무너뜨리고 속쓰림과 식도염을 부르는 강력한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심코 까먹는 귤 한 조각이 여러분의 밤잠을 빼앗고 병원 침대에 눕게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까지는 무심코 먹다가 독이 되는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속으로 그럼 이제 뭘 먹으라는 거냐 하신 분들 계시지요? 걱정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몸을 되살리고 젊음을 지켜주는 보약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알갱이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와 망막을 보호해 기억력 저하와 황반 변성을 막아줍니다. 즉, 노년기에 찾아오는 치매와 시력 저하를 늦추는 천연 방패막이인 셈이지요. 제가 직접 진료했던 경기도 수원에 사는 76세 장성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요즘 들어 물건 둔 곳을 자꾸 잊고 신문 글씨가 겹쳐 보인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큰 병은 아니었지만 분명 노화 신호가 빠르게 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비싼 약도 힘든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약 30g을 요거트에 섞어 드시라는 것이었지요. 2달 뒤 장성규 어르신은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신문 글씨가 예전처럼 또렷하게 보입니다. 돋보기를 덜 찾게 됐고 아내가 놀랍니다. 예전엔 뭐 하러 갔는지 자꾸 잊어버렸는데 요즘은 덜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블루베리의 힘입니다. 안토시아닌이 뇌와 눈을 지켜주고 항산화력이 세포 하나하나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또 블루베리는 혈관 속 노폐물까지 줄여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양입니다. 하루에 딱 한 줌 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약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작은 열대 과일 하나가 이렇게까지 몸을 살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키위는 비타민 C의 왕이라 불립니다. 사실 사과보다 무려 7배 이상, 오렌지보다도 훨씬 많은 비타민 C를 품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비타민 C는 몸속 면역력을 세워주어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내는 최전방 군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병에 자주 걸리기 쉬운데요. 키위는 이런 노년기 면역력 저하를 막아주는 천연 보약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8세 김명자 어르신은 매년 겨울이면 감기로 고생하셨습니다. 11월만 되면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고 기침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몸이 약해졌나 봅니다. 겨울만 되면 꼭 누워 있어야 하니 너무 서럽습니다. 라며 저를 찾아오셨지요. 저는 김명자 어르신께 하루에 키위 1개씩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혹은 아침에 껍질째 갈아주스로 드시도록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음 해 겨울 김명자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병원 몇 번은 다녀왔을 텐데 올겨울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지냈습니다. 덕분에 손주들과도 마음 놓고 지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키위의 힘입니다. 단순히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와 칼륨까지 들어있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요. 중요한 건 섭취 방법입니다. 하루에 1개, 많아야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잘 익은 키위를 껍질째 드시거나 주스로 드시면 영양소를 빠짐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위가 예민한 분들은 빈속보다는 식사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습관 하나가 병원 신세를 지느냐, 활기찬 노후를 누리느냐를 갈라놓습니다. 키위 하나가 겨울마다 병상에 눕던 어르신을 건강하게 바꿔놓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약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우리 혈관 속에서 기름때 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즉, 사과는 말 그대로 혈관 청소부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과일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2세 방영숙 어르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10년 넘게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내려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늘 불안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지요. 제가 드린 처방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껍질에 영양이 몰려 있는데
껍질을 깎아버리면 정작 약이 되는 성분은 다 버리게 되거든요. 박영숙 어르신은 처음엔 사과 반개가 무슨 약이 되겠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 가까이 떨어지고 혈압도 이전보다 안정된 수치를 보인 겁니다.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아침마다 사과 반개 먹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제 혈관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과의 힘입니다.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 주니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노년의 무서운 병들을 막아주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먹는 시간과 양입니다. 사과는 식사 후보다는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껍질째 드시면 펙틴과 식이섬유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해 혈관 청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건강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식탁 위 사과 반 개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째 보약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처음 보면 이건 과일이야, 채소야? 하고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겉은 투박하고 맛도 달콤하지 않으니 과일 같지 않지요. 하지만 아보카도야말로 노년의 혈관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늘려줍니다. 다시 말해 아보카도는 혈관 속 기름때를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과일입니다. 게다가 혈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즉 아무리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주에 사는 70세 이정호 어르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수치가 늘 들쭉날쭉해서 걱정이 많으셨지요. 특히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오를 때면 혹시 내가 쓰러지는 건 아닐까 두렵다며 불안감을 토로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였습니다.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바나나 시금치와 함께 주스로 갈아 드시도록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찾아오신 이정호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식탁 위에 아보카도 하나 올린 것만으로 제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보카도의 힘입니다. 겉모습은 투박하지만 속에는 혈관을 살리는 기름이 들어있는 셈이지요. 특히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를 걱정하는 노년층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과 보관법입니다. 아보카도는 하루에 반 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덜 익은 아보카도는 상온에 두었다가 살짝 말랑해졌을 때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한번 막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식탁에 올리는 작은 선택 하나, 아보카도 반 개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청소부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단맛 때문입니다. 설탕은 마약처럼 뇌를 자극한다고 하지요. 한번 단맛에 길들여지면 점점 더 강한 단맛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일만 먹으니 괜찮다 하시지만 사실은 매일 설탕을 과하게 먹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3일 약속입니다. 단 3일만 독이 되는 과일과 가공 설탕을 끊어 보십시오. 처음엔 입이 심심하고 뭔가 허전해서 견디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3일만 지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각이 회복되어 과일 본연의 단맛이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 새삼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맛 중독에서 벗어나면 혈당과 체중,
그리고 피곤함이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단 것이 당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약이 되는 과일을 조금씩 드시거나 호두와 몬드 같은 견과류를 드시는 겁니다. 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면 입안의 갈증과 허전함이 금세 사라집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과일이라면 몸에 좋은 줄 알고 무턱대고 먹었습니다. 달콤한 과일을 배불리 먹는 게 건강식이라고 믿었지요. 그러다 결국 당뇨 전 단계와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50대도 넘기지 못하겠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지요. 그래서 저는 과일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가르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식습관을 고치고 나니 지금 저는 73세지만 혈관 나이는 50대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식탁 위에 어떤 과일을 올리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끌려 병원 침대에 눕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를 누리느냐, 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은 여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100세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